안녕하세요, 여러분. 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이맘때쯤 피부가 뒤집어진 이후 회복까지의 꿀팁들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당황하거나 스트레스 받으셨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이없게도 저의 경우에는 전기장판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었어요. 전날 멀쩡한 피부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180도 피부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진짜 마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그때 발빠른 대처와 집에서 했던 홈케어 덕분에 제 피부는 2주 만에 거의 회복될 수 있었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빠르게 피부가 회복되었는지 1주차 루틴과 2주차 루틴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뒤에 나오는 2주차 루틴 영상에서는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꿀팁들이 나올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주차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일 세안입니다. 최대한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을 했고요. 저녁에는 외출 후기 때문에 노폐물 제거를 위해 세안제 사용이 불가피했는데요. 그때 약산성 클렌저만 사용하면서 세안을 했습니다. 이 단일 세안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 차갑거나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지 않는다였어요. 무조건 미지근한 물로만 세안을 해주면서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시켜 줬었고요. 두 번째는 세안 후에 절대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거나 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 페이스 타올을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상태에는 그 페이스 타올로 물기만 가볍게 툭툭 털어내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일 보습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은 스킨, 수분크림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덱스판테놀이 들어간 디판테놀 크림만을 사용했어요. 덱스판테놀 성분이 피부 자극을 방지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며 상처 회복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으로 피부염이나 기타 다른 피부 질환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파라핀 오일, 인공향료, 보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덱스판테놀이 들어가 있는 크림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번들거림이 조금 적고 꾸덕한 제형을 피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요 디판테놀 크림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디판테놀 크림은 약국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는 요즘도 나이트 케어 루틴으로 이 디판테놀 크림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크림에 디판테놀 크림을 소량 섞어서 발라주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이 디판테놀 크림을 수분크림 대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피부 상태가 최고예요. 세 번째는 어쩌면 정말 당연할 수도 있는 처방약을 제때 사용하는 건데요. 정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피부과를 바로 가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피부염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알레르기인가 싶어서 약국을 먼저 갔어요. 약사 선생님께서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 다음날이면 호전이 된다고 하셔서 그 말만 믿고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웬걸 피부는 더 뒤집어져 있었어요. 제가 사진이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 사진이 비포고 그 다음날 사진이에요. 더 심각해져 있었고요. 진짜 이때는 피부가 안 돌아오는 악몽도 꾸고 아침에 눈 떠서 거울 보는 게 정말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피부과를 찾아갔더니 거기서 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대로 된 처방약을 바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간 단일 세안, 단일 부습, 제때 치료약을 사용하면서 피부가 정말 빠르게 호전되었어요. 2주차 루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애프터 케어였어요.
일단 일주일 동안 약을 바르면서 단일 세안, 단일 보습 루틴을 지켰더니 피부가 많이 호전되었었는데 그다음 고민이 생겼어요. 홍조와 열감은 여전했어요. 이러다 다시 심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홈케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첫 번째가 식염수 팩입니다. 팩을 위해 사용하는 멸균 생리 식염수는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같은 염화 나트륨 용액이 0.9%가 함유되어 있어요. 같은 농도라서 크게 자극이 없고 일시적인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식염수 팩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분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일정 시간을 초과하면 피부 속 수분을 오히려 더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저는 7분 정도만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팩이 끝나면 꼭 물로 세안을 하셔야 되고요. 즉각적으로 보습 관리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팩을 떼고 나면 피부에 그대로 소금물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 꼭 세안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분이 증발해서 더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바로 보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피부가 좀 호전된 이후에 이 식염수팩을 주 2회 진행했었는데요. 식염수팩을 할 때는 시원하고 즉각적인 쿨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조가 조금 가라앉고 열감이 조금 내려가고 붉은기가 옅어지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 식염수팩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습을 할 때 디판테놀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수분크림을 바르시고 디판테놀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셔도 되고요. 디판테놀 크림만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과한 히터바람에 노출되거나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에 열감이나 홍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환경에 자주 노출될수록 피부염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요. 3,000원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이지만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식염수 팩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혈자리 마사지예요. 혈자리 마사지는 제가 다양한 상황에서 잘 애용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이 혈자리 마사지가 기혈의 순환을 도와서 얼굴에 열감을 내려주는 원리예요. 첫 번째는 풍지혈 마사지입니다. 풍지혈은 머리와 목 사이에 양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엄지손가락 또는 괄사로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에 열이 내려가면서 얼굴 열까지 같이 함께 내려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2개로 풍지열에 손가락을 올리고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건데요. 평상시에도 이 마사지를 목이 뻐근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할 때 해주시면 즉각적으로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전중혈 마사지입니다. 전중혈은 가슴과 가슴 사이의 오목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 세 손가락을 올려놓고 원을 이렇게 그려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그시 눌러주셔도 됩니다. 전중혈을 자극하면 뭉친 기를 풀고 화를 다스려 열감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답답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치는 이유기도 한데요. 꼭 열을 내려야 할 때뿐만 아니라 이 두 혈자리 마사지를 잘 활용해 주시면 열로 인해 각종 피부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1년이 지난 지금 전 아직까지 피부염이 재발하진 않았는데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디판테놀 크림이라든지 식염수팩은 아직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는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